안녕하세요. 정승진 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그립에 관한 영상인데요. 기술적으로 이제 그립을 어떻게 잡는지 이런 영상은 아니고,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골프 클럽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그립이라는 부분이, 왜 중요하고, 좀 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립들의 특징이나, 차이점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립 같은 경우에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립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내 전체적인 스윙의 완성도나 샷의 구질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봐도 이제 그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클럽을 구입을 하실 때 내가 어떤 헤드를 구입을 할지, 어떤 샤프트를 구입을 할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클럽을 구입을 하시지만, 막상 이제 그립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 장착되어 있는 그립을 사용하신다거나 그냥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아무 그립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립 같은 경우에는 내 몸과 골프 클럽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내가 샷을 했을 때 이제 공 맞는 이런 감각들이나 좋은 느낌, 나쁜 느낌들이 이제 이 그립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다 내 몸에 전달되기 때문에 이런 통로 역할을 해주는 이제 그립이 만약에 정상 컨디션이 아니거나 아니면 나하고 안 맞는 그립이라면 굉장히 좀 안 좋은 결과를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골프를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골프를 하신 분들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립을 잡을 때는 힘 빼고 이제 부드럽게 잡으라고. 힘 빼고 이제 부드럽게 그립을 잡아야 되는 이유는 그립에 힘이 안 들어가야지만 전체적으로 상체에 힘이 빠져서 골프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몸을 회전하는 거에 방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립을 이제 힘 빼고 부드럽게 잡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립의 관리 상태가 안 좋아서 그립이 굉장히 미끄럽다거나 아니면 그립 사이즈가 내 손이나 내 이런 신체적인 특징과 맞지 않는 그립을 사용하고 있다면 놓칠 것 같은 불안함이나 아니면 잡았을 때 어색함 때문에 분명히 그립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게 상체까지 힘이 들어가서 좋은 스윙을 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른 예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건 물론 굉장히 큰 차이는 아니지만 보통 골퍼는 14개의 클럽을 사용을 하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일반적인 풀스윙용 클럽은 13개죠. 이제 퍼터를 제외하고, 퍼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스윙과 다른 그립이니까 제외를 하고, 이런 13개의 클럽들이 모든 클럽이 다 그립의 상태가 다르고 사이즈가 다르다면 클럽을 잡았을 때 그런 그립감들이 매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일관성 있는 스윙이나 일관성 있는 그립을 잡는데 굉장히 방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큰 부분, 큰 차이는 아니긴 하지만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 보자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립을 쓰고 내가 어떻게 그립을 관리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립을 선택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그립 사이즈입니다. 보통 이제 그립의 이 위아래 길이는 거의 다 비슷하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중요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그립의 두께 사이즈죠. 둘레 사이즈인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숫자로 많이 표기하고 있습니다. 62 사이즈, 60 사이즈, 이제 58 사이즈, 보통 이렇게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그립 사이즈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 숫자가 커질수록 이제 큰 사이즈인 경우가 많은데 골프 그립 같은 경우에 이제 반대로 숫자가 커질수록 얇은 사이즈이고 숫자가 작아질수록 두꺼운 그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런 사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세 가지 가장 많이 쓰이는 62 사이즈나 60 사이즈나 58 사이즈나 그립에 샤프트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 이제 그립만 놓고 봤을 때 이 상태에서 그립의 겉 둘레, 이제 외경이라고 해야겠죠. 외경은 다 똑같은데 보통은 이 내경 두께, 샤프트가 들어가는 이 안쪽 구멍이죠. 이 안쪽 구멍 둘레 사이즈에 따라서 62 사이즈, 60 사이즈, 58 사이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겉 두께는 똑같은데 안쪽 두께가 작은 58 사이즈 같은 경우는 58 사이즈 그립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 두께가 작은 거겠죠. 안쪽 두께가 작아진다는 건 이제 고무 부분이 두꺼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립에 샤프트를 끼게 되면 이제 그 두꺼운 고무 부분으로 인해서 그립이 두꺼운 사이즈가 되는 거고 62 사이즈 그립 같은 경우에 이제 반대로 고무 부분이 얇기 때문에 여기에 샤프트를 끼우게 되면 얇은 그립 사이즈가 된다고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이제 그립의 사이즈를 이해하시는 데는 충분할 것 같고요.
보통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갑 사이즈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3이나 24 정도 장갑 사이즈를 끼신다면 그냥 일반적인 60 사이즈 그립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거의 모든 클럽들의 그립 사이즈는 60 사이즈를 기준으로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장갑 사이즈가 뭐 23이나 24 정도 뭐 그 정도 장갑 사이즈를 끼신다면 그냥 일반적인 처음에 장착되어 나오는 그립 사이즈를 사용하셔도 큰 무리가 없고요. 반대로 뭐 장갑 사이즈가 한 23 이하, 한 20이나 21 정도 뭐 이런 분들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 장갑 사이즈를 끼시는 뭐 남성분들이라면 62 사이즈 그립이 아마 적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4 이상, 25나 26 정도의 손 크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58 사이즈 그립을 사용해 보시는 게 적당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이렇게 손 크기에 따라서 그립 사이즈를 제가 뭐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으로 이제 손의 악력이죠. 손의 힘에 따라서도 그립 사이즈를 다르게 사용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잭 니클라우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14개 클럽 중에서 드라이버 클럽은 그립을 좀 얇은 그립을 사용을 해서 좀 손목을 쓰기 편하게 그래서 드로우 구질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해서 비거리 면에서 조금 더 좀 장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물론 어느 특정 클럽의 그립 사이즈를 다르게 사용하는 거에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위대한 골퍼 잭 니클라우스 얘기했던 얘기를로 생각을 해볼 때 그립이 두꺼워질수록 좀 손목 사용을 좀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그립이 얇아질수록 손목을 좀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볼 때 만약에 내가 손 힘이 굉장히 세서 평소 스윙할 때 손목을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면 좀 두꺼운 그립을 사용을 해서 손목의 사용을 좀 억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반대로 손목의 힘이나 이런 팔의 악력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얇은 그립을 써서 그나마 손목을 좀 어느 정도 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스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8 사이즈보다 조금 더 두꺼운 미드 사이즈의 그립도 나오는데요. 이 그립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처음에 출시될 때부터 굉장히 이제 두꺼운 그립 형태로 손이 굉장히 큰 분들을 이제 타겟으로 출시된 그립인데 58 사이즈보다 조금 더 두꺼운 그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장갑 사이즈는 26 사이즈를 끼고 있지만 그립은 이제 미드 사이즈 그립을 모든 클럽을 미드 사이즈 그립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손목을 좀 많이 쓰는 좀 스윙 형태를 어렸을 때 골프를 배우다 보니까 손목 힘이 없을 때 스윙을 배우다 보니까 스윙할 때 손목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스윙 추세는 손목의 움직임을 최소한 억제하고 내 몸의 회전과 이제 팔뚝의 회전으로만 공을 컨트롤하고 이제 스윙하는 게 최근 이제 추세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습가들이나 젊은 프로들이 이런 손목의 움직임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두꺼운 그립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손목의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좀 억제시키기 위해서 미드 사이즈 그립, 좀 두꺼운 그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아마추어 분들도 내가 손목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다, 손목을 좀 많이 쓰는 편이라면 약간 두꺼운 그립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립 그립과 라운드 그립이라는 이런 구조적인 차이도 있는데요. 이제 립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립 하단부죠. 손가락에 잡히는 부분에 립이라고 심 어떤 일종의 하나의 그런 심이라는 이제 보조물을 삽입을 해놔서 그립을 잡았을 때 손가락 부분이 딱 잘 잡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립을 립 그립이라고 하고요. 라운드 그립은 말 그대로 그냥 이런 보조물 없이 그냥 동그랗게만 만들어 놓은 그립을 라운드 그립이라고 합니다. 이 두 그립 간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립이 뭐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선호도,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내가 어떤 그립감을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최근 출시되는 이제 드라이버나 페어웨이 우드나 뭐 하이브리드, 유틸리티 클럽 같은 경우에는 샤프트와 헤드를 분리를 해서 돌려 끼우는 방식으로 페이스 각이나 로프트 각, 라이 각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슬리브 피팅 시스템이 대부분 장착되어서 나오는 클럽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립이 있는 그립 같은 경우, 방향성이 있는 그립이죠.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클럽들의, 이런 슬리브 피팅 시스템이 있는 클럽들의 립 그립을 사용했을 때, 처음에 세팅한 상태로 세팅을 바꿀 일이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중간에 세팅을 바꾸게 되면, 헤드와 샤프트를 분리해서 내가 원하는 각도, 원하는 페이스 각도나 로프트 각, 라이 각으로
바꿔서 세팅을 하게 되면 이제 그립의 이런 방향도 바뀌기 때문에 그립감도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클럽들에는 뭐 라운드형 그립을 쓰거나 아니면 한번 처음에 세팅을 할 때 세팅한 상태로 립그립을 장착을 하고 이제 그대로 세팅을 바꾸지 않고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좀 약간 특별한 케이스긴 한데 이제 캘러웨이 같은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슬리브 피팅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기는 한데 다른 제조사들처럼 샤프트와 헤드를 빼서 이렇게 돌려 끼우는 방식이 아니라 샤프트와 헤드는 그대로 있고 그 샤프트와 헤드 중간에 두 개의 링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 이 링의 조합만으로 라이각이나 로프트각, 페이스각에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립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변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립 그립을 써도, 방향성 있는 그립을 써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립의 패턴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은 이제 굉장히 복잡한 패턴을 가진 그립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골프 프라이드 투어 벨벳 그립처럼 패턴이 되게 단순한, 그립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타이어를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 손에 땀이 좀 많은 분들이나 아니면 좀 비 오는 날 골프를 좀 많이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한 패턴을 가진 그립을 사용하는 게 그나마 좀 미끄럼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날씨나 그냥 손에 땀이 그냥 평균적인 손에 이런 땀이 많지 않고 그냥 평균적인 분들이라면 패턴이 그냥 복잡하지 않은 그립을 써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패턴의 차이 때문에 좀 미끄럼이 덜하다거나 아니면 비 올 때 조금 더 덜 미끄러진다거나 하는 거는 아주 조금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런 그립이 좀 잘 미끄러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그립 같은 종류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실그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립에 이제 실을 촘촘하게 박아놓은 그립을 얘기하는데, 이런 촘촘히 박혀있는 실 때문에 굉장히 미끄럼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우천시나, 손이 땀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미끄럼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단점으로는 이런 고무에 촘촘히 실을 박아서 만드는 공법이다 보니까 이제 그립감이 좀 단단한 게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단단한 그립감 같은 경우에는 굳이 단점이라기보다는 개인 취향이라고 해야겠죠. 어쨌든 이런 좀 단단한 그립감을 가지고 있는 점이 좀 특징이고, 그리고 실그립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조금만 잘못하고 관리를 좀 안 해줘도 이런 실이 박혀 있는 부분들이 금방 경화가 돼서 고무가 좀 닳는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갈라지면서 실이 빠지면서 굉장히 좀 미끄러워진다거나 그립이 빨리 닳는 이런 좀 관리상의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실그립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단점들 때문에 좀 복합적으로 왼손 부분은 좀 실그립으로 만들고 하단 부분은 일반 고무로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만드는 그립도 있는데, 내가 손에 좀 땀이 많다거나 좀 비 오는 날 골프를 좀 많이 쳐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면 좀 패턴이 복잡한 그립이나 아니면 실그립 쪽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이런 실수를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립 재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은 거의 99%, 거의 95% 정도, 정확한 수치를 제가 재본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수치만큼 합성 고무가 그립의 재질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구성 면이나 이제 그립감 면에서 가장 무난한 그립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엘라스토머 재질이나 이제 천연 고무 재질로 만든 그립들도 많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그립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부드러운 그립감과 아니면 색상이나 디자인에서 굉장히 좀 이쁜 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단점은 아직까지는 내구성 면에서 합성 고무 그립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립에 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립이 닳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엘라스토머 재질이나 천연 고무 재질의 그립을 쓴다면 아마 조금 더 빨리 그립이 닳아서 그립을 자주자주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재질의 그립들이 그립감이나 이런 디자인 측면, 색상 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지만 내구성 면에서는 아직은 조금 단점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립 겉면에 특이한 재질로 이제 감싼 그립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퍼터 그립에는 많이 쓰이는 형태이긴 한데 일반적인 이런 풀스윙용 그립에는
아직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 저도 사용해 본 건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외국 이런 골프 포럼들의 이런 뭐 사용기를 보면 굉장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뭐 좀 굉장히 부드러운 그립감도 그렇고 좀 미끄럼 방지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런 그립들도 시장에서 많이 이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립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그립을 관리하는 방법은 특별히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은 아닙니다. 뭐 특별한 약품을 써가지고 뭐 그립을 닦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 따뜻한 물을 적신 그냥 물수건으로만 그냥 팍팍팍 닦아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립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립을 관리를 잘하고 그립을 자주 닦아준다고 해도 뭐 오래 쓸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뭐 때가 되면 그립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립을 자주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신다면 뭐 연습할 때나 뭐 실제 실전 필드에서 그립이 미끄러져가지고 실수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이런 면에서 볼 때 뭐 경기력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립을 자주 좀 관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연습을 좀 자주 하시는, 거의 매일 뭐 일주일에 뭐 대여섯 번씩 자주 하시는 분들이나 라운딩을 자주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립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주시면 그립이 미끄러워서 실전에서 실수하시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그립이 유난히 좀 빨리 닳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립이 다 닳아가지고 샤프트가 보일 정도까지 그립을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립이 닳는다는 거는 물론 내 손에 맞지 않는 뭐 그립의 사이즈나 나한테 맞지 않는 그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거의 99% 그립을 잘못 잡아서 그립이 닳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립이 닳는다는 거는 내 그립 안에서 이제 그립이 이제 움직이면서 계속 그립이 쓸려가지고 없어지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부분에 그립을 잘못 잡아서 그립 안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그립이 좀 잘 닳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력 있는 프로님이나 강사님, 아니면 뭐 지금 레슨을 받고 있으시다면 지금 배우시는 강사님이나 프로님한테 꼭 그립을 한 번 더 점검을 받으셔가지고, 좋은 그립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립의 뭐 중요한 점, 뭐 이런 출시되고 있는 그립들의 차이점, 뭐 이런 그립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에게 딱 맞는 그립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